나열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또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3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이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도 2월이 빨리 가가지고 세월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지해지려고 하니까 잘도 계셨죠? 지난주 못 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탑3 첫 번째 키워드 마은혁 임명 딜레마입니다. 네,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유감도 나타내고 최상목 대행에게는 하지 말라고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권유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권한쟁의 인용 판결을 낸 법률 등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국회가 제각 새 법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한이나 강제적 권고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라서 최상목 대행이 저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될 때까지는 숙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 뜻과 다르게 이게 정재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네. 적어도 빠르면 다음 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은 최상목 대행의 몫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한덕수 총리에게 넘기는 게 맞다라는 게 여당 내부의 대다수 생각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난 사건의 꼼수로 마은혁 재판관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건 좀 보수 진영 내에서 확고한 의견인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8명으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의 최종 변론까지 끝난 마당에 마은혁 재판관이 뒤늦게 와서 자료만 좀 살펴보고 6명의 재판관 수를 채울지 아닐지 모르는 이 중차대한 탄핵 선고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네. 가뜩이나 분열된 국론이 더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지금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 보수 언론 사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되더라도 변론 종결된 사건의 변론 갱신 절차 어거지로 만들어서 네. 끼어넣지는 안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좀 실타래처럼 얽힌 매듭을 푸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는데 이게 인정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다음 조치는 정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민의힘조차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또 위헌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요, 헌법재판소법 67조를 보면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법 조항과 관련해서 위헌 판단을 하게 되면은요. 네네. 입법부가 그 법 조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찌 보면 입법부 차원의 일종의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또 그걸 수정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난 법조문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이제 낙태죄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한 거는요. 국회에서 선출을 통해 가지고 의결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밝혔거든요. 어제도. 그러니까 국회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하는 그런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선출하면 그걸로 임명 절차는 모두 완결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내가 최종적인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도 똑같이 기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게 행정부에 당연히 기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법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위헌 문제하고 달리 이게 인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곧바로 그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임명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는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헌법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난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네. 것이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마 후보자의 헌재 선고 참여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뭐 일단 임명이 언제 될지를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일단 토론을 위해서 임명을 전제로 했을 때 마은혁 후보자가 이 선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마은혁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그동안의 증인 신문이나 재판 과정을 다 녹음된 걸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보고 네. 또 이 평의를 거쳐야 되기 네. 때문에 선고되는 기한이 최소 2주 이상은 늘어날 그렇죠. 거다. 근데 이게 2주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 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좀 시간상으로 아슬아슬해질 네, 수 네.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에서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를 결정할지 안 할지 그리고 선고 참여하게 되면 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할 것이거든요. 지금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4대 4로 갈렸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뭐 전원 동의가 나왔습니다만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어요. 개별 의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세 분의 의견. 그 세 분이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어야 네. 된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단순 계산이지만 네. 4대 4나 5대 3이면 탄핵 네, 기각인데 여기에 마은혁 한 스푼 첨가하면 6명 되기 쉬워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 진영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첨예한 문제가 돼서 임명도 임명이지만 임명이 된다고 쳐도 선고에 어떻게 참여할지가 아마 양쪽 진영에서 극한의 대립을 보여주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임명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되면 갱신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 좀 걸릴 거다. 그래서 겉으로는 촉구하되 속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과 같은 계엄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기관이거든요. 네.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그냥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이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몇 명이면 유리하고 몇 명이면 불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불쾌해할 것 같아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던 입장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0대 8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얘기가 흘러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 그때는 또 우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성향은 나를 탄핵하면 안 된다고 결정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반대 결정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른바 뭐 제3자 뇌물죄나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차지했던 혐의였단 네. 말이에요. 이번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국민이 곧 증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직무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최소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3 첫 번째 키워드 마은혁 임명 딜레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명태균 잇따른 폭로입니다. 자, 그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 찬성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본격 착수된 가운데 특검이 통과된 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비슷하게. 자, 야당은 명태균 특검이 12월 3일 내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11월 15일인가 그렇거든요. 그 직후에 아마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 15일 이후면은 계엄 선포 때까지 한 보름 사이의 간격 안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 누군가.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얘기의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네. 보수 언론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발언하는 네. 내용입니다. 이른바 조선일보가 뭔가 거래를 시도했다는 네.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명태균 문제가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격분한 원인이 명태균 씨가 일종의 보험성이었을 거라고 전 추정하지만 자기 황금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의 녹취나 중요한 내용들을 USB에 담아가지고 그걸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기자한테 전달했다는데 그 기자가 회사 내에서 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한테 전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 그 얘기를 들은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패간 얘기까지 할 정도로 격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조태용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장이 네.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섰을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서로 연락했다고 계엄 전후에 연락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아주 사적인 이유를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김건희 여사 녹취 문제가 육성 녹음이까지 나오고 나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네. 결국은 계엄을 그렇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다. 예,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조선일보는 이렇게 특종 파일을 찍어도 그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USB 안에 들어있는 녹음 파일 녹음 내용이 예.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예, 그래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네. 네네. 제가 볼 때는 언론 윤리로 맞지 않다고 봐요. 네. 물론 불법적인 녹취 내용을 어떻게 보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법률적인 판단일 거고요. 네. 저널리즘으로 볼 때는 일반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녹취 내용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언론사가 입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공개하면 불법이니까 보도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는 건 다른 뭔가 목적이 있었던가 네. 아니면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않으려고 했었던 거를 다른 방식으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궁금하네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영부인과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USB를 준 당사자는 명 씨란 말이에요. 근데 명 씨가 어떻게 제3자와 영부인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 녹음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네. 명태균 씨는 자기 휴대폰과 자기 자기가 거. 갖고 있었던 거. 그럼 요 제3자와의 통화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3자하고의 통화는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씨가 USB를 건네주고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고 그런 사정에 뭔가 뒷거리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김건희 여사가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격분했고 누군가 가까운 통화를 누군가한테 했고. 예. 내가 조선일보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말하는 게 예. 그 사람하고 통화한 당사자가 그거를 녹음한 거를 조선일보에 또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원하는. 주진우 기자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아. 폭로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대녹음 시대입니다. 정말 아니고 진짜 뭐 퍼즐 맞추기 같이. 아니 그러니까요 통화 함부로 못 하겠죠. 얘기하세요. 원래 정치인들은 원래
전 녹음 아시잖아요. 안 해요. 예. 저는 자동 녹음 기능 없어요? 네, 아이폰 써가지고 자동 녹음 안 아이폰은 하는데. 녹음 기능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아무튼 뭐 별의별 녹취나 녹음이 이제 권력이 힘을 잃으니까 튀어나오게 되는 네. 거는 이른바 권력 누수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네. 문제는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네. 이번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다수 굉장히 무거운 혐의로 수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신변 잡기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본질적인 권력형 범죄나 부정부패인지를 좀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떠들썩한 황금폰 뭐 검찰이 입수했다라고 하지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저는 굉장히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창원지검이 오래 붙들고 자기들 손에서 뭔가 빵 터뜨리고 싶었을 텐데 생각보다 유의미한 한 방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초라하게 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낸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좀 자극적인 신변 작피성 발언들도 그냥 정치적으로야 상상력을 자극하고 좀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있지만 이게 네. 어떤 커다란 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무슨 산단이나 네, 네, 네. 뭐 상업공단에 네. 특혜를 줘서 뭐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차익을 벌게 해줬다느니 하는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나 이 범죄의 단서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또 검찰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 정부 거치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네.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집단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씩 살라미로 이제 수사 기록이나 황금폰 내용을 풀고 있는데 정말 묵직한 한 방이 있었다면 검찰 입지가 지금 결코 좋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여야 모두 검찰을 신뢰 안 하잖아요. 네. 지금 국면에서. 네. 네. 그럼 본인들의 입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권력형 부정부패 단서들을 언론 플레이하고도 남았을 조직인데 요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변 잡기 외에 묵직한 한 방은 황금폰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이제 요거 여쭤보고 그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육성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제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인데 김 여사가 지난 2022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거는 물론 명 씨가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자기진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 또 추가 의혹이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혼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정치권에 유의미하지 않은 제3자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한 녹취록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 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 네. 명태균 씨가 막 허풍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이 다 네. 부인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명확한 대상이 확실한 그런 통화 내용이 아닌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제는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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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네. 중요한 내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네. 뭐 명태균의 황금폰에 뭐 묵직한 한 방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녹음 파일 공개된 것만으로도 그것도 묵직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 당선인이 이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직한 한 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수사를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수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창원지검에서 만든 게 시점이 11월 4일이에요. 지금 다 11월에 그런 게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전에 용례를 바꿔야 되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창원지검이 또 수사보고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게 명태균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비공개 여론조사 했다는 곳이고요. 공개 여론조사는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거든요. 네. 창원지검에서 PNR 압수수색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평검사까지 8명의 검사가 연서명까지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에서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지금 다른 관련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지금 소환조사한 것도 없잖아요. 이제 겨우 김한정 씨라고 네, 하는 네, 후원회장 네. 압수수색한 걸 뿐이거든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고요. 1년 이상 수사를 묵혀뒀던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검찰의 모습을 거꾸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면 검찰이 어땠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3,3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서 계좌를 송금하고
그리고 그게 비공개 여론조사 한 거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 답례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건데요. 그게 어떻게 후보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오늘 공개한 거 보면은 오세훈 측과 7차례 만났다고 얘기하거든요. 4차례 만났고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박을 당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 시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어제죠. 오 시장 그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어제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오 시장이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명 씨의 폭로는 아무 말 대잔치다. 실제 명 씨는 자신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까지 돈을 뜯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다 미끼 던지고 다니는 저는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그런 많은 업자들 네. 그런 일부 중에서 이 명태균 씨가 어쩌다가 몇몇 라인과 친밀감을 쌓게 되면서 공신력을 얻게 된 케이스라고 네네네. 보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 캠프의 최고 측근은 강철원 전 부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고성으로 싸우고 나갔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상 명태균 씨가 오세훈 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세훈 캠프의 인적 구성도나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면 네, 그냥 네, 네. 아,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다만 그 캠프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는 뭐 후원자 김한정 씨가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을 명태균 씨가 또 감언 이설로 구워 삶았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인정을 받았느냐 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김한정이 알았는데 오세훈이 어떻게 몰랐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 2심에서까지 실형 받았잖아요. 아니, 경기도 부지사가 알았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 책임 아니냐. 그 논리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의심이 가더라도 구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보고나 뭐 공모를 한 정황 등이 있어야 저 사람도 관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네. 도지사, 부도지사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인물이면 그 주변에 후원하겠다는 그룹이나 내가 뭐 오세훈 시장한테 말 안 하고 막 밥 사고 다니는 사업가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일정 부분 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오세훈과 명태균의 관계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특히 오세훈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천원 전 부시장과 공개적으로 부딪히고 네. 충돌했던 사이라면 오세훈 캠프 안에서 어떤 공간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네. 여의도 밥 먹어본 저희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네, 네. 딱 그것만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전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명태균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비상계엄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는 시각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역으로 혹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명태균 건을 좀 부각시키는 면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려고 굳이 명태균 게이트를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그거를 보완제로 사용한다 이런 좀 취지의 네, 그거는 지금 아니고요. 거죠.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다 네. 수사 기록까지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심판정에 대통령하고 증인들이 다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게 헌법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네. 뭐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명태균 뭐 게이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있었으니까. 모 보도신문에서부터 네. 얘기하는 것처럼 아수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입장 바꿔놓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검찰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수사했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역지사지해보라. 네. 아니 현직 대구시장,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명이 얽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이 뭐 돈을 뜯으러 다닌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아마 명태균 씨가 들으면 또 다른 폭로를 이것 때문에 화나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자,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뜯깁니까? 뭐 여의도가 무슨 양아치 소굴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돈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비공개 공표 여론조사를 갖다가 줬든 뭔가에 도움을 줬으니 거기다 대가로 줬다고 하는 게 그게 합리적 추정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최고도 뭐 여권 정치인 한둘이 뭐 다 이제
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 나오는 과정인데 오 시장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대표 경선에도 여론조사 선거 비용을 대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이 왜 나를 물고 늘어지냐면서 특히나 이제 이 의원은 이제 그래서 어제 명태균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왜 나를 물고 늘어지냐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 측에서 아예 카톡까지 그 메신저 대화방까지 공개했는데 김한정 씨와는 전혀 사적 대화 나눈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만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했는지도 저는 이제 못 믿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우리 헌재에 나와도 증인신문 내보니까 검찰 조서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이 김한정이라는 분이 뭐 실제로 비용을 지급했다면 그 비용 지급이 개인의 뭐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누구와 공유하고 보고한 것인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잘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예요. 어떻게 정최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아유 뭐 그렇게 혐의 없을 수도 아니 있다.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뭔가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비판을 제기하고 이건 의혹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스피커로서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객관적 근거 없이 뭐 내가 누구 걸 해줬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여론조사를 누가 해줬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네. 제가 뭐 부산 출마하고 했을 네, 때 네, 네. 근데 뭐 제가 출마 끝나고 돌아보니까 저한테 10원 한 장 후원 안 했는데 내가 장해찬 다 뒷배였다 하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뭐 내가 뭘 지원해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고지것대로 믿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것도 공이고 사는 사다. 아, 당연하죠. 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장 전 최고께서는 지난번에 선거할 때 후원회장 누가 맡아주셨어요? 저는 안대희 전 대법관님.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떻게 그 알게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후원회장 정치권에서 오가면서 지금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네. 맡는데 네.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후원회장을 맡아요? 최소한 후원회장을 모시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을 그냥 후원회장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지만 김한정 씨는 그렇지 않아요.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을 오랫동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만든 일종의 후원회 조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공기관장으로 쫙 지금 내려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가 관계 있겠습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고요. 네. 김한정 씨가 자의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들이 오 시장에게 보고가 되거나 중요하게 공유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그 오세훈 시장은 확전을 해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와 관련된 일만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 뭐 당대표 이준석 의원까지 다 끌어들이는 걸 통해 가지고 막 확전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명태균 씨 2번 만났다고 했는데 이미 4번 만났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오세훈 측까지 합하면 7번 만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부인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유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